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7차 국민의당 의원총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국민의당 원내 대표 및 정책위원회 의장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입니다. 주승용 원내 대표님께서 개회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제67차 의원총회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민의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회 의장 선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1일 제36차 최고위원회에서는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회 의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선거관리위원장에 장병환 의원을 임명한 바 있습니다만, 장병환 의원님의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장병환 의원님께서 권은희 의원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하셨고, 주승용 당대표 권한대행께서 임명하셨으며 위원으로 최이배 의원과 장정숙 의원을 임명하셨습니다. 권은희 선거관리위원장께서 인사 말씀과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항 및 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의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회 의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권은희입니다. 선거 시작에 앞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 회의를 갖고 선거 일정을 결정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합동 토론회 없이 정견 발표로 대체하기로 했으며, 정견 발표 시간은 원내대표 후보자 10분, 정책위원회 의장 후보자 5분으로 결정했습니다. 둘째, 후보자 선거 공보물의 제작 배포는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당규 제12호 제20조 제2항에 따라 부재자 투표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불참자는 기권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넷째, 소속 국회의원은 40명입니다만 당원권 정지된 한 분을 제외하면 재적의원 수는 39인입니다. 따라서 재적의원 과반수는 20인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기호는 1차 투표와 결선 투표 진행 시 모두 동일한 기호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여섯째, 기타 사항은 당원 당규를 준수하고 이러한 선관위의 결정 사항은 각 후보자들에게 즉시 공지했습니다. 끝으로 당규에 따르면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회 의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가 없을 경우 1차 투표 결과를 공개하고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 간의 결선 투표가 진행됩니다. 의원님께서는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각 후보자의 정견 발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내대표 후보자의 정견 발표가 각각 10분씩 있은 후에 정책위원회 의장 후보자의 정견 발표가 각각 5분씩 진행됩니다. 정견 발표 순서는 사전에 추첨에 따라 기호 3번, 기호 1번, 기호 2번 원내대표 후보자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어서 동일한 순서대로 정책위 의장 후보자의 정견 발표가 진행됩니다. 정견 발표 시작과 동시에 벨이 울리고 정견 발표 종료 1분 전에 벨소리로 종료 1분 전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종료되면 차인벨이 3번 울리고 마이크가 꺼지게 됩니다. 네, 이제부터 정견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3번 김동철 원내대표 후보 단상으로 나오셔서 정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개월 가까이 당을 이끌어 주신 박지원 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 주승용 원내대표님과 원내 지도부 모두의 노고에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출마하신 유성엽 후보님, 김관영 후보님, 그리고 박주현, 이현주 후보님 모두 당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그 일념 높이 평가합니다. 한 번 생각하면 1번입니다. 2번 생각하면 2번입니다. 그러나 한 번 더 3번 생각하면 3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정부 1년의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가 우리 당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구축하는 데 너무나 중차대하고 판단해서 이렇게 나섰습니다. 정말 제 모든 것을 던져서 일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대선 결과가 과거 2004년 총선 결과와 너무나도 흡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4년 17대 총선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에 힘입어서 열린우리당이 압승을 거두었고 2017년 19대 대선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순풍에 힘입어서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선거의 공통점은 자신의 실력이 아니라 상대방의 실책과 과오에 의한 반사적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과거 열린우리당은 총선 승리에 도취되고 개파 패권주의에 빠져서 지난 2015년까지 무려 10여 년 동안 두 번의 대선과 총선을 포함해서 무려 31번 치러진 선거에서 연전연패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이러한 과거 경험에서 큰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패권주의를 청산하지 않고 야당을 무시하거나 협치를 소홀히 한다면 국민의 지지는 언제든지 급전직하로 추락할 것이라는 점을 엄중 경고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파격적인 행보가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와이셔츠 바람에 청와대 참모들과 커피를 마시고 식판을 들고 직원들과 식사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권위주의적인 행보에 지쳐버린 국민들께서 이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과거에도 있었던 인기 영합적 이벤트일 뿐 대통령이 본질적으로 해야 할 일들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현안이 안보와 경제 아닙니까? 그런데 준비된 대통령이라면서 가장 먼저 임명했어야 할 청와대 안보실장, 정책실장, 경제수석은 지금 어디에서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그뿐입니까? 과거 정권에서 검찰 부패의 정점이었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하여금 검찰 개혁을 주도하겠다고 합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과 함께 검찰 개혁의 대상일 뿐입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내려놓고 국회에 검찰 개혁 특위를 만들어서 입법으로 완결시켜야 합니다. 비정규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를 찾아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야말로 반드시 풀어야 될 우리의 시대적 과제이기는 틀림없습니다만 돈 잘 버는 공기업 사장 손목 비틀어서 1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이게 바람직한 비정규직 해결 방안입니까? 그렇다면 돈 못 버는 공기업, 민간기업의 비정규직 600만 명은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식 접근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키우고 복잡하게 악화시키는 것뿐입니다. 대통령이라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연정론, 통합론 흘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여당 입맛에 맞는 개별 의원, 야당 의원들을 암암리에 접근하는 것이 연정입니까? 그것은 야당을 분열시키는 정치 공작일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연정과 협치를 바란다면 살아있는 연정의 교과서라고 하는 독일에서 배워야 합니다. 국민의당의 당대당 정식 협상을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하고 국정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과 절차, 로드맵에 대해서 협약이 선행돼야 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뿌리가 같다면서 통합론도 흘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은 패권주의를 지향하고 우리 국민의당은 그 패권주의를 단호히 배격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당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10년 동안 민주개혁 세력 집권을 위한 의원 모임을 결성하는 등 친노, 친문, 패권 세력과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싸워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패권주의의 행태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또 민주당 중진 의원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의원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법개혁특위 간사, 예결위 간사, 개헌특위 간사 등을 하면서 협상력과 조정력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당내에서는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탄핵 전국을 마무리하고 전당대회를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성과와 자신감을 바탕으로 내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우리 당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호남 지지율 50%, 전국 지지율을 30%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지지율이 뒷받침된다면 4,000명 가까이 선출하게 될 내년 지방선거에서 양질의 후보들이 우리 국민의당 문을 두드리게 될 것이고, 우리 또한 역량 있는 수많은 후보들을 발굴하고 영입해서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대선에서도 여지없이 가짜 뉴스와 네거티브가 판을 쳤습니다. 안철수 후보까지도 땅을 치고 한탄하지 않았습니까? 승자 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을 차지하려고 사생결단식 경쟁을 벌였습니다. 이제 이런 대선 끝장내야 합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 여당과 야당, 다수당과 소수당이 대화와 소통을 통해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남은 1년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국회 개헌특위를 즉각 가동하고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개헌 약속을 뒤집었던 과거 정권이 지금도 통할 것이라는 생각, 과거를 답습할 생각, 일랑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엄중 경고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원내대표는 스스로 돋보이고자 하는 자리가 아니라 당을 위해, 소속 의원을 위해, 당 대표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던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야전사령관처럼 끌고 가는 자리가 아니라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조율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40개의 목소리를 아름다운 하모니로 승화시키는 원내 조율사의 역할을 해내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는 훌륭한 선원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영국 속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처한 상황, 모든 게 어렵고 힘들지만 역경을 딛고 당당히 다시 일어나는 국민의당을 의원 여러분과 함께 다시 만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말씀드리기 앞서서 우리 박지원 대표님 또 주승용 원내대표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가 참으로 좀 쑥스럽고 민망합니다. 대선 패배 이후에 이렇게 경선이라는 걸 하다 보니까 이런 경쟁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좀 쑥스럽고 민망합니다. 특히 또 우리 김동철 선배님은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인데 이런 김동철 선배님과 경쟁한다라고 생각하니까 또 쑥스럽고 미안합니다. 또 우리 김관영 우리 후배님 참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후배인데 또 우리 김관영 후배님과 이렇게 경쟁한다라고 보니까 좀 민망합니다. 또 하나 특히 제가 현재 그 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저는 뭐 원내대표도 하고 교문위원장 2개를 다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아마 원내대표를 하면 교문위원장은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그래서 또 그 교문위원장을 내려놓고 이렇게 원내대표에 나서다 보니까 모든 게 좀 어색하고 좀 쑥스러운 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 그 경쟁 지켜봐 주시고 좋은 선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해외 출장 일정을 조정하시고 당이 어려운 이때 우리 경선 참여를 이렇게 해주신 네 분의 우리 국회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김경진 의원님은 한 이틀 남은 중국 일정을 접고 어제 인천공항을 통해서 귀국하셨습니다마는 하도 제가 감사해서 어제 인천공항 나가서 따뜻하게 영접해드리고 흑석동 집까지 잘 모셔다 내가 드렸습니다. 우리 김경진 의원님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이찬열, 이용주, 김수민 세 분 의원님께서는 어제 나가셨어야 하는데 오늘로 이렇게 일정을 조정을 하셨습니다. 정말 존경하고 감사드리면서
제가 원내대표가 당선이 되면은 여비를 좀 보태겠습니다. 거기 잘 다녀오시라고 여비를 꼭 보태서 잘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번 경선에 나서게 된 것은 전적으로 저희 집사람 권유 때문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제가 집사람 말을 잘 안 듣는데 이번에 집사람이 하도 진지하게 대선이 끝난 이후에 저에게 당신은 능력이 참 많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매일 술만 먹고 이렇게 좀 게을리 이렇게 지내느냐. 당도 어렵고 나라도 어려운데 이제 술 좀 자제하고 가급적이면 일주일에 한 번만 먹고 당과 나라를 위해서 좀 일 좀 해야 할 거 아니냐 이런 당부도 있었고 또 하나는 당신은 어찌 보면은 참 마음이 넓고 따뜻한 사람인데 가끔 수가 틀리면 성깔을 부리고 다른 사람을 좀 불편하게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좀 뭔가 좀 당의 책임을 좀 맡아서 좀 자중자애하는 것을 배워야 앞으로 나라를 위해서 큰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집사람이 당부를 했는데 제가 집사람 이야기 지금까지 잘 안 듣다가 이렇게 참 어려운 상황으로 항상 몰렸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마음 먹고 내 집사람 말씀을 듣고 아주 쑥스럽고 민망한 상황이지만은 좀 이렇게 당대표에 나서게 원내대표에 나서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꼭 좀 많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그래야 저도 좀 집사람 볼낯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민의당이 굉장히 존폐의 위기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호남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또 민주당으로부터는 제가 지금까지 판단으로는 국민의당을 함께 갈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국민의당을 괴멸시킬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 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우리 국민의당의 여론조사가 정의당에도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그런 위기 상황인데 저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이 살아야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할 수 있고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해야 이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작년 2월 2일 날 어렵게 창당한 국민의당 또 이 어려움에 빠져 있지만은 이 국민의당을 반드시 저는 그 살려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원내대표가 된다면은 중도, 실용, 개혁의 제3의 길 오직 국민의당만이 갈 수 있는 길을 흔들리지 않고 뚝심 있게 걸어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 방에 지금 액자를 걸려있던 것을 떼가지고 지금 왔는데요. 저기 보면은 새길 새로운 세상 이렇게 되어 있고 유성엽 의원이 여는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며 했는데 저게 2012년 그 새 아침에 써진 글씨입니다. 새길 새로운 세상. 그 19대 총선을 앞두고 2012년 그 초에 써진 것인데 저기에서 제가 새 길이라고 염두에 두었던 것은 현재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자본주의 또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나누어서 이렇게 경쟁하고 이렇게 대결을 해가고 있는데 민주주의,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대폭 보완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한계를 정말 극복을 해서 민주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닌 제3의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건 세계사의 의무이기도 하다 해서 제가 저렇게 세 길을 썼는데 저 세 길이라는 의미 속에서는 우리 국민의당의 창당 정신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제 피 속에는 국민의당의 DNA가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오래전에 제 저런 의지의 표현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을 하고 우리 저 황종 선배님 또 문병호 지금 최고위원님 또 김동철 그 선배님 또 저와 함께 이렇게 국민의당을 창당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국민의당을 굳건하게 지키고 살려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작지만 좀 단단한 당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소통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 내부의 격이 없는 소통은 물론이고 국민과의 어떤 찾아가는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소통을 이루어 나가겠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의원총회를 원 없이 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아 적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을.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의원님들이 유성엽이 내가 이러려고 유성엽이 원내대표 뽑았나 하는 소리가 나오게끔 정말 너무 귀찮게 한다 할 정도로 의원총회 자주 열어서 의원님들 말씀을 존중해서 일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체는 저는 입법과 정책으로 승부를 보는 정당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뭐 연대니 연정이니 합당이니 이거 정말 한가한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소통을 통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서 정책 대결, 정책 경쟁을 통해서 국민의 지지와 국민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을 봤을 때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18대, 19대를 호남에서 무소속으로 연거포 당선이 됐습니다. 황색바람 도입 이후에 유성엽만이 유일하게 무소속으로 연거포 2번 재선이라는 그러한 참 어려운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또 잘 아실 겁니다. 작년 1년에 격동의 교문이었습니다. 여기에 송기석 간사님도 계시고 이동섭 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누리과정 문제 제가 해결했습니다. 역사교과서 문제 한 학교만 선택하도록 사실상 제가 역사교과서 문제도 국정역사교과서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또 박근혜 최순실 사태를 우리 교문위에서 잘 다뤄가지고 이번 탄핵 사태까지 여기까지 이끌어오는데도 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제 복도에서 우원식 원내대표 후보를 만났습니다. 민주당에.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유성엽이가 될 것 같다라고 그러는데 자기들 골치 아프다 이거. 유성엽이가 이 국민의당의 후보가 되면은 자기들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골치 아프다. 그래서 어떻게 가급적이면 좀 유성엽이 안 됐으면 쓰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민주당에서 원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민주당에서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제가 민주당과 맞서서 소신과 배짱과 뚝심과 강단을 가지고 국민의당을 살려내겠습니다.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2번 김관영 원내대표 후보 단상으로 나오셔서 정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원내대표 후보로 나선 김관영 의원입니다. 먼저 박지원 대표님, 주승용 원내대표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온 이후에 원내대표 선거를 여러 번 치러봅니다마는 이렇게 서로를 위하고 페어플레이하고 또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는 이런 원내대표 경선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좋은 훌륭하신 두 분 의원님들 모시고 경선하게 되어 저로서는 큰 영광이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김동철 의원님의 날카로운 정무적 감각, 또 설득 능력, 또 유성엽 의원님의 뚝심 소신 이런 거 정말 배우고 싶다는 그런 생각 가졌습니다. 제가 이 두 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들을 잘 배워서 원내대표 만약에 되면 제대로 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삶은 국민의당과 좀 닮은 꼴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과 저 김관영은 결코 실현에 주저하지 않고 도전에 일체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지난해 국민의당은 거대 양당의 패권정치 청산하고 광야에서 창당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저 또한 군산의 작은 농가의 6형제 중 5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군산 역전시장에서 40년 채소 장사하시면서 저희 아들 6명을 키우셨습니다. 어려운 살림에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닌 것만도 저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방 2칸짜리 신혼살림을 하는 형님 집에서 7년간 얹혀 살면서 학교 졸업하고 공인회계사 행정고시 합격했습니다. 군 복무 중에 야간 시간을 이용해서 사법시험 합격도 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저는 형제 간의 우애를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가족 얘기를 꺼낸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가진 장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가족 속에서 살았던 만큼 저는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 같이 하고 어울려 사는 것에 더 익숙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선배, 동료, 후배 여러분과 상의하고 해법을 찾아가는데 익숙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다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집단지성의 힘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원내대표가 된다면 여러분의 지혜를 담아내는 그릇이자 저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겸손과 섬김의 리더십으로 여러분의 지혜가 활짝 피어나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작년에 국민의당에 합류한 것은 한국 정치를 위해서 개혁적이고 실용적인 정당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아도 이 결단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이번 대선 막판에 여러분 보셨죠? 또 국민을 편가르게 하고 편 나누는 양당 정치의 폐해를 보면서 저희 결심은 더 강해지고 명확해졌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양극단의 정치판에서 벗어나서 새롭고 멋진 나라에서 마음껏 일하면서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국민의당과 함께 선택했던 제3의 길을 두려움 없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욱 명확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함께 가십시다. 우리가 선택한 이 길은 여전히 유효하고 더 좋은 미래를 만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원내대표 선거를 준비하면서 우리 당의 창당 후 1년 반을 뒤돌아봤습니다. 성공의 기쁨, 실패의 좌절을 한 차례씩 경험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지지율 2위, 원내정당 38석, 국민들께서 당의 가능성을 인정해 주셨죠. 그러나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한때 양당 구도를 만들었음에도 저희는 최종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기존 양당과 철저하게 구별되는 다른 당이 되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에 저는 부응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준비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확신을 주기에도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의 성공과 한 번의 실패,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창당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만을 생각하는 남과 다른 생각을 가진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년 뒤 수권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 준비된 정당을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만들고 싶은 국민의당의 미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민의당을 청년 정신을 가진 정당, 또 꿈과 개척 정신을 가진 정책 정당, 보수와 진보의 이념을 넘어 오직 민생만을 생각하는 실용주의 정당, 기존 정당과는 다른 그런 정당으로 거듭나는데 제 삶을 걸고자 합니다. 혁신의 시작은 스스로 되돌아보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당의 정책, 조직, 인적 구성 등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챙겨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낡은 것이 없는지 다시 한번 반성을 하겠습니다. 우리 당을 나이가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생각이 젊은 정당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젊은 생각에는 권위주의가 없습니다. 차별이 없고 배타성이 없습니다. 네 편 내 편이 없습니다. 젊은 생각은 창의적이고 긍정적입니다. 또 개혁적입니다. 저는 국민들이 지금 우리에게 바라는 변화와 쇄신은 이렇게 젊은 생각을 가진 정당으로 거듭나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의 시기에는 과감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캐나다의 튜리도, 미국의 오바마가 그러했듯이 사람 자체가 바로 다른 언어이고 변화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런 혁신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의 진로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저에게는 먼저 국민의당을 스스로 강한 정당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부가 강해져야 위부를 저희가 주도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협치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협치의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과 철저하게 의논해서 의원님들께서 정해진 방식에 따라서 그 원칙 아래서
우리 당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여당과의 관계, 최대한 협조할 건 하되 날카로운 비판자, 견제하고 강한 야당이 되겠습니다. 원칙에 어긋나는 일에는 결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당을 저는 가장 유능하고 강한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 저희가 360페이지짜리 대선 공약서를 만들었습니다. 저로서는 영광이었지만 비록 집권은 못했지만 저희가 대선 공약서에 만든 것을 정책 우선순위를 정해서 제가 반드시 관철해내겠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잠시 제 런닝메이트인 이현주 의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이현주 의원은 매우 깐깐한 사람입니다. 일처리의 정밀도가 높아서 분명히 국민들에게 필요하고 좋은 정책들을 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또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국민의당 입당이라는 특별한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쯤은 승자의 축백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념을 택한 소위 깡다구 있는 사람입니다. 이 의원은 무엇보다도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대선 유세 기간 우리는 이 의원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진정성 있는 눈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엄청난 고뇌의 결단을 겪었을 이 의원을 우리 국민의당이 따뜻한 동지애로 환영해 주시고 품어 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국민의당의 창당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포용의 마음, 또 자유로운 생각과 다른 색깔들이 신나게 섞여서 아름다운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젊은 생각의 산실, 이것이 바로 국민의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의당 의원님 여러분, 이번 대선 패배 교훈을 통해서 국민의당은 더 강해지고 더 정밀해지고 더 세련되어져야 합니다. 저는 국민의당 창당 정신을 이어받아 정치판 개혁의 길, 좌우도 없는 중도 실용주의, 실사구시라는 당 깃발을 들고 두려움 없이 미래로 나가겠습니다. 꿈이 있고 일이 있고 가족이 있고 내일이 있는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다 함께 전진하고 또 전진해 나가십시다. 오직 민생, 과감한 혁신, 강한 야당, 역동적인 국민의당을 의원 여러분님과 꼭 함께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곧바로 정책위원회 의장 후보자의 정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3번 이용호 정책위원회 의장 후보 단상으로 나오셔서 정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쩌면 실패에 남다른 재능이 있는 사람입니다. 국회의원이 될 때 3번 도전했다가 4번째 들어왔습니다. 정치적으로 실패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담대함이 없었다면 아마 이 자리에 저는 없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내세울 점이라면 아마 여기 계신 어느 분 못지않게 다양한 직업을 가져본 사람입니다. 회사원으로 출발해서 기자, 그리고 어쩌다 공무원, 그리고 중소기업 사장, 심지어 건설사 CEO, 그리고 정치평론가 등 제가 생각해봐도 참으로 여러 가지 직업을 거쳐왔습니다. 그러면서 갑도 그리고 을도 병도 직접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제 자산이라면 패도 많았지만 다행히 회복 탄력성은 그만큼 커졌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 당에 필요한 것은 담대함과 회복 탄력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이번 대선 패배를 극복하는 길은 창당 정신으로 담대하게 돌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을 밝히는 횃불 하나를 함께 들고 싶습니다.
저는 비록 초선이지만 14년간 기자 생활하면서 사회부, 또 정치부, 국제부 등 여러 분야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DJ 정부 초기부터 참여정부 초기까지 총리를 5분 모시면서 나름대로 국정 경험도 좀 쌓았습니다. 선수는 비록 낮지만 그러나 나름 일하는 것은 자신이 있습니다. 또 부족한 것은 여기 계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물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첫째, 당내 정책 민주화를 실현하겠습니다. 지금은 당의 단합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떤 정책이나 당의 입장도 의원님들의 사전 의견 수렴 없이 갑자기 정해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둘째는 당내 토론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은 중도 개혁적 정당이다 이렇게 표방하고 있지만 그러나 의원 개개인의 면면을 보면 이념적 스펙트럼이 매우 넓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치열한 토론회장을 많이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부 여당의 정책을 수동적으로 따라가면서 비판하기보다는 국민 편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슈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과 국민의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넷째는 당론을 저는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당론이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었고 당론으로 채택되고 나서도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헌법 기관으로서 개개인의 소신과 정책과 철학이 존중될 수 있도록 저는 당론 결정은 신중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자신 소통의 창구가 되겠습니다. 우리 당 원내는 다선 중진과 초선 그리고 호남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라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책 이해관계가 사뭇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들은 마침내 정권 교체를 성취했다고 하는 안도감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지금은 허니문 기간인데다가 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은 상태에서 어쩌면 섣부른 견제는 우리에게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 대해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정치적 입지를 생각해서 상대가 실수하기를 바라는 이런 협력의 정치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잘못된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 당당히 비판하고 그리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결코 조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단결하고 묵묵히 정책 역할을 해나간다면 머지않아 국민이 먼저 국민당을 찾을 날이 온다고 봅니다. 그때까지는 패기가 아니라 경륜, 지식이 아니라 지혜, 어줍지 않은 변호가 아니라 의연함, 조급함보다는 느긋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륜이 있는 김동철 의원을 선택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호 1번 박주현 정책위원회 의장 후보 단상으로 나오셔서 정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의당 선배 동료 의원님들, 이번에 유성엽 의원님과 함께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에 출마한 박주현입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또 배웠습니다. 앞으로 듣는 귀를 더 크게 열겠습니다. 우리 유성엽 의원님은 투박하고 성깔 있고 뚝심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함께 다니면서 보니까 유머가 많으시고 또 소통이 잘 되는 분이셨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당을 위기에서 구해내고 또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유성엽 의원님의 뚝심과 그 성깔과 돌파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호남 한복판에서 무소속으로 2번이나 당선되신 그 치열함, 또 교문위원장으로서 누리과정을 관철시키고 또 최순실 게이트를 발화시킨 그 뚝심과 경륜으로 여당과 야당이 놓치고 있는 국민의당 대표 정책을 몇 가지를
정부와 여당이 두 손 두 발 다 들 때까지 끝까지 밀어붙이고 관철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89년 야당과 시민사회의 보육 관련 법안을 직접 만든 이후 근 30년간 쉬지 않고 정책 전반에 대해서 관여하고 또 준비해 왔습니다. 청와대와 여당, 또 야당과 시민사회와의 네트워크와 우호적인 관계를 최대한 활용해서 정책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챙기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유성엽과 박주현이 삼선의 경륜과 초선의 패기, 그리고 뚝심과 실력의 드림팀을 만들어서 국민의당을 존재감이 확실한 정책 정당으로 우뚝 세우겠습니다. 유성엽 의원님과 저는 역할을 분담하고 보완해서 환상의 팀플레이를 하겠습니다. 원내대표가 대표 정책들을 선긋게 밀고 나가면 저는 정책 전반을 디테일하게 챙기고, 원내대표가 정부 여당과 강하게 각을 세우면 저는 뒤에서 실질적으로 협상해서 성과를 챙기겠습니다. 이번에 출마한 세 팀은 60대, 50대, 40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50대 팀이 당의 든든한 허리가 돼서 원로와 중진 의원님들을 잘 보필하고 또 젊은 의원님들의 문제의식 잘 받들어서 그 누구도 소외됨이 없도록 당의 역동성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누가 저보고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수석을 했으니 성골이라고 하더군요. 원조 친노가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설 때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기득권 양당 체제의 적대적 공생관계는 서민과 중산층의 대부분을 소외시키고 또 합리적이고 양심적인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도록 만들 뿐입니다. 경제적 독점 구조에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듯이 정치적 독과점 구조에서 국민만 피해를 본다는 생각으로 여러 국민의당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정치 체제를 바꾸고 또 합리적인 정치를 일으켜 세우겠다는 목표를 향해서 이 새롭고도 어려운 길을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이 저는 정말 보람되고 크나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합의제 민주주의를 우선 국민의당 안에서, 정책위 안에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상임위 위원님들과 사전에 상의하고 또 정책위와 의원님들 간의 일상적인 소통 구조를 마련해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을 찾아뵙고 공약들을 입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의원실의 관심사항을 전문위원들이 보좌진들을 통해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정책 대표로 우뚝 서실 수 있도록 힘껏 보좌하겠습니다. 개혁을 기치로 낡은 보수 야당을 제압하고 실용을 무기로 정부와 여당을 견인해내겠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합의제 민주주의, 또 경제사회적으로는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 양극화 해소, 또 지역격차 해소를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는데 국민의당이 선봉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임무를 맡겨주시면 꼭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호 2번 이현주 정책위원회 의장 후보 단상으로 나오셔서 정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관영 원내대표 후보와 러닝메이트로 정책위 의장 후보로 출마한 이현주 의원입니다. 입당하고 바로 대선 치르느라 저도 그렇고 다들 바쁘셔서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습니다. 저를 너무나 반갑고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저보고 안철수랑 새정치 한답시고 당을 떠나더니 바보 됐네, 이렇게 조롱하는 그런 목소리들도 있고, 제가 경기도 최다 득표율 차이로 재선으로 당선이 되었는데 3선 따놓은 당상이었는데 뭐하러 거기 갔냐? 이제 끝났네?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제가 단순히 힘과 권력을 쫓아서 정치적 행보를 하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내 몇 안 되는 영남 출신의 수도권 의원으로서 오로지 양극단의 패권 정치 개혁, 개헌, 그리고 합리적 개혁 세력을 중심으로 한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질서의 재편, 이런 정치 개혁의 소신만을 갖고 국민의당에 합류를 했습니다. 과거에 저는 아버지가 부도가 나서 가족들이 전부 경제적 고통으로 울부짖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가진 저로서는 정치가 국민의 삶을 외면한다면 존속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일념으로 국민의당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 꿈이 녹록치 않을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막상 대선 패배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절감하고 나니까 너무나 아픕니다. 이번 대선 패배 이후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존재감 없는 군소정당으로 전락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저희의 그 꿈이 너무나 멀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에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당에 합류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좀 지켜봐야 하지 않는가. 아직 과분한 처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잠시 망설였지만 저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엄중한지라 뭔가 당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는 김관영 의원의 제안에 따라서 함께 열심히 뛰기로 했습니다. 김관영 의원과는 제가 SOL 상무로 있을 때부터 한국 경제와 정치의 개혁에 대한 관심을 함께 공유하고 또 민주당에서도 민지모 활동을 같이 하면서 패권 정치의 문제점에 대해서 함께 공유를 해온 사이입니다. 아마 환상의 호흡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함이 많지만 국민의당 재건을 위해서 제가 가진 열정을 다 쏟아붓고 싶습니다. 좌냐 우냐 이런 진영 논리보다 철저히 개혁적 노선의 민생 중심 입장을 견지를 하겠습니다. 그간 제가 경제민주화 포럼과 개헌파 모임 주도를 해왔고 또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이 정치개혁 그리고 경제개혁 이슈에 앞장서겠습니다. 민주당이 개혁 입법 얘기한 거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이거 제대로 해내는지 저희가 독촉하고 더 앞장설 생각입니다. 더불어 강력한 또 야당으로서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협조할 것은 과감하게 협조를 하되, 만약 여당과 정부가 반개혁적이고 오히려 기득권을 옹호하는 그런 입장을 보일 때는 가차없이 비판하고 견제를 할 것입니다. 절묘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보이겠습니다. 개혁적 기치를 들고 바른정당과 또 다른 야당과들도 정책 공조를 함께 해가면서 캐스팅 보트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유권자들과 공유해 나가면서 열린 정책 소통의 날도 개최하고 온라인 정책 커뮤니티 카페를 만들어서 젊은 층에게도 소구를 하겠습니다. 항상 의원님들 고견에 귀 기울여서 내용 만들어 나가고 또 그 성과가 의원님 한 분 한 분에게 도움이 되도록 홍보도 열심히 하고 또 실질적으로 지역구 의원님들 선거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작지만 최상의 팀플레이 통해서 우리 당의 역동성을 국민에게 보여드리고 국민의당이 바로 국민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있습니다.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에 투표용지에 원내 대표 및 정책위 의장으로 선출하실 후보자 번호의 기표란에 준비된 기표 도구를 이용해서 기표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당규 제12호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회 의장 선출 규정 제23호에 따르면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회 의장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후보가 세 팀인 관계로 1차 투표에서 재적 의원 39명의 과반수인 20명의 득표를 얻은 후보가 없을 경우에는 최다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해서 결선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은희 선거관리위원장께서 간표 의원 선정과 투표 실시를 선언해 주시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 직권으로 간표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간표 의원으로는 선관위원이신 장정숙 최이배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투표 개시를 선언합니다. 개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후보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12표, 기호 2번 13표, 기호 3번 14표. 예. 당규 제12호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회 의장 선출 규정 제23조에 따르면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회 의장은 재적 의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1차 투표 결과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없으므로 최다 득표자와 차점자 간의 결선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다 득표자인 기호 3번, 차점자인 기호 2번 간의 결선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전에 후보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선 투표 시에는 별도의 정견 발표가 없습니다. 따라서 곧바로 결선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표 의원으로는 1차 투표처럼 장정숙 최이배 의원께서 계속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투표 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원님들은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만약에 영향 없으면 그러면 다시 이제 검토해야 돼. 그다음에 표가 괜찮아. 저기를 뛰면 어떡하냐 저기. 후보들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결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호 3번 김동철 이용호 의원이 과반 득표를 획득함에 따라 당원에 따라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김동철 원내대표 신임, 그다음에 신임 이용호 정치위 의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주승용 원내대표님과 조배숙 정책위 의장님께서 신임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께 꽃다발을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기 빠져야지 가운데 왜 껴? 쟤는 사진 망치려고 그래. 가운데 나오세요. 저 친구 왜 그래? 아니 이러시면 쟤 왜 그러냐? 예, 카메라 앞으로 포즈를 해주십시오. 네 분 함께 카메라를 향해서 포즈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손을 좀 들으시고 하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되신 김동철 원내대표님의 당선 인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소 관계상 의장석에서 그대로 인사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철 원내대표님의 당선 인사가 있겠습니다. 네, 먼저 함께 수고해 주신 우리 윤석열 후보님, 김관영 후보님, 박재 후보님, 이현주 후보님 감사드립니다. 비록 제가 먼저 선택은 받았습니다만 여러 후보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원내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이 정말 너무 어렵고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대선 패배의 충격에 그리고 또 미래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암담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오늘 여기 나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당을 위해서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한 번째 온몸을 던져보겠다고 생각했고 또 다행히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를 선택해 주셨지만 정말 너무 잘해낼 수 있을지 저 자신부터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집단 지성의 힘을 믿습니다. 우리 구성원 40명이 무리를 맞대고 항상 대화하고 소통한다면 이런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당내에 의사소통을 물론 잘해야 되지만 소통 구조를 중첩적으로 좀 만들어서 아주 정말 우리 의원님들의 의사가 제대로 그리고 강력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상당히 들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보여주기식 행보만 하고 있습니다. 정말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된다는 그 신념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모두가 다 한결 같기 때문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지만 그러나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때는 우리 국민의당이 가장 앞장서서 막아낼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지방선거 1년 남았는데 저는 정치에 왕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의 한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점 한 점 우리가 성심성의를 다해서 최선을 다할 때 국민들은 그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조금씩 시선을 주고 그리고 점수를 부여해 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족한 저를 선택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열심히 다하겠다는 말로 감사 인사를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되신 이용호 정책위 의장님의 당선 인사가 있겠습니다. 아마 오늘 출마하신 우리 박주현 의원님이나 우리 이원주 의원님이나 비교해서 제가 제일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인데 김동철 우리 후보님의 무임승차해서 저는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이 부족하지만 정말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잘 경청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국민들의 생각들을 좀 세심하게 읽어서 당이 정책적으로 국민들과 유리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한 데만은 지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위기입니다만 제일
문제가 두려움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담대함으로 저희가 서로 결속하면 저는 머지않은 시간에 국민의당의 시간이 오리라고 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그 신임 원내대표님, 그 다음에 정책위 의장님께서 수고하셨다고 우리 주승용 원내대표님, 조배수 정책위 의장님한테 꽃다발 전달하시겠답니다. 네 분 같이 일어서서 꽃다발 전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예, 그리고 새로 당선되신 우리 김동철 원내대표님, 그다음에 예. 네 분 같이 다시 한번 포즈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 당선되신 신임 원내대표님과 정책위 의장님 두 분만 다시 카메라 앞에 포즈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자고 손 좀 올리세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좀 정돈해 주시고요. 예, 그러면 새로 당선되신 김동철 원내대표께서 제67차 의원총회 폐회를 선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67차 국민의당 의원총회 폐회를 선언합니다.